시작하겠습니다. 네, 요 뒤에 부분을 연속으로 해야지 좀 좋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또 진짜 부처는 다시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색신으로서의 여러분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허공이에요. 법성심입니다. 허공이란 여러분이 알기 쉽게 납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허공으로서 여러분이다. 예, 여기까지만요.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지만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나도 모습이 없어요. 진짜 나도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몸뚱이를 보고 반연심을 일으켜가지고 몸뚱이라는 경계를 보고 내가 쓰는 그 마음을 보고 그 경계를 보고 자꾸 내라고 하거든. 어떤 독립적인 내가 있다. 개별적인 내가 있다. 또 고정적인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뭘 몰라서 그렇다. 첫째는 연기를 몰라서 그런 거죠. 연기. 인연과 조건으로 몸뚱이가 생겼어. 인연과 조건으로 마음이 생겼어.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해. 근데 그것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연기를 분명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연기법을 확실히 알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귀로 듣는 소리, 색성, 향, 미, 촉 하는 또 생각, 뭐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뭐 온갖 생각이 전부 다 뭐다? 헛것이라며 헛것.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야. 현상. 거울에 비친 영상이라고. 영상, 그림자.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 딱 알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딱 글구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모습 공식이거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해놓은 거.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직접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꾸 해봐야 아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처음에는 좀 됐어.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어려운 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이게 전부 다 내가 정말 이건 안 해. 안다. 뭐 이런 생각이 딱 오면 변한다 할 것이다가 안 나와. 안 그렇던가요? 그냥 그 경계에 쏙 빠져버려요. 그 경계에 그냥 쏙 빠져버린다고. 좌선을 하는데 좌선 우리가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또 하고 또 그것도 해요. 호흡도 하는데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이렇게 그냥 오로지 허공으로서 있나만 하거든. 이거를 뭐 어찌해야 되네 저찌해야 돼 그거 다 망심이거든. 허공으로서의 나가 하나의 망심이죠. 분별심이죠. 허공으로서의 나 이게 분별심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어디 있어요. 하나의 말구를 나타내서 하나의 분별심을 일으켜서 그 분별심으로 다른 분별을 깨는 거지요. 그렇죠. 그 이제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전부 다 방편이에요. 방편. 전부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 그런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색신으로서의 나라고. 이 보림선은 이 문에 들어오면 색신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아예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야. 색신으로서의 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영상이라고. 형체는 있으나 실체가 없는 것이라. 현상은 있으나. 그래서 진짜 나는 뭐야? 나는 항상 뭐야? 허공으로서의 나야. 법성신으로서의 나. 항상 나는 법성으로서. 그게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그러면 그 몸이 뭐야?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법의 몸이죠. 몸뚱이 몸을 그 상승 식구에 넣을 리가 있나요? 넣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 도반 중에서는 그걸 몸뚱이 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 내가 말은 안 했어, 이때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여기서 말을 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 되게 몸 밖에서 찾는다 이렇게 하면 그 법신, 나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나중에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이지. 근데 한 번씩은 말을 했죠. 내가 한 번씩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허공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이 허공, 빈 공간을 자꾸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거는 요 허공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청정 강명한 자리, 또 공적 영지한 자리, 허공성으로서의 여러분이에요. 그 성이 붙지요. 성은 그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그때 허공성으로서의 나 이러려니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은 본래 없어요. 허공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허공이라는 것은 없어요. 빌려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허공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본성. 그래서 허공이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납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 문자를 빌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허공성으로서의 여러분들이야. 절대 성으로서의 여러분. 본성으로서의 여러분. 그 성이에요, 성. 청정 강명한 그 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래도 말은 허공으로서의 나 해도 이게 허공성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 허공성으로서의 나, 절대 성으로서의 나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허공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 있나요? 이거 읽을 차례제. 네. 그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허공으로서의 여러분 모습이 어디 있나요? 몸뚱이는 가짜입니다. 몸은 상대성이고 시시로 변하는 것, 성품도 없는 물건이잖아요. 진짜 여러분도 모습이 없으면서 어찌 부처님에 대해서만 모습을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습이 없는데 부처님만 모습 있는 것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지요? 법이 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공이 둘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우리 불법이란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예, 허공이 둘 있어야 되지 않냐? 허공은 하나다. 하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구거든요. 허공이 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허공은 둘이 있을 수가 없지요. 허공은 청정한 자리를 의미를 하는데
어떻게 둘이 있을 수가 없죠. 청정하다는 건 아무 모습이 없는 것을 청정하다고 하거든. 그걸 정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적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으나 청정하나 강명해. 분명하게 잘 알아. 분명하게 잘 알아서 있는 그대로 비춰. 또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이 나타나. 이것이 청정, 강명, 공적, 영지한 그 성품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 여러분이면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빌려온 이름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허공으로서의 나이라니까 허공,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 빈 거, 이런 거, 빈 거. 그거 아니죠. 그거 보면, 일수사견이라고 있죠. 일수사견. 그러니까, 물을 보고 사람은 물로 봐. 근데, 그 고기는 자기 생활 환경으로 보거든요. 이제 천상 사람은 그걸 유리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아기는 뭘로 본다? 피고름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빨간 장미 얘기예요. 빨간 장미 얘기예요. 내가 빨간 장미를 보는데 나는 빨간 장미로 봐. 그런데 걔는 까만 장미로 봐. 그러면 걔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서정거사님, 내가 장미를 놓고 보는데 나는 빨간 장미로 보고 걔는 까만 장미로 봐요. 걔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둘 다 맞지 않아요? 둘 다 맞지요. 맞지 않다는 말은 하나 더 올라가는 얘기지만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것이죠. 걔는 걔의 인연과 조건으로 봐요. 그럼 빨간 장미의 본래의 색깔이 뭐예요? 빨간 장미는 본래 그 고정된 색깔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색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100억의 자기의 말하자면 동분만경이 다른 중생이면 100억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듣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맛보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각하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인연과 조건이에요. 나의 인연과 조건이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내 몸뚱이를 이렇게 봐.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MRI 얘기를 자꾸 하죠. 엑스레이는 전부 다 뼈밖에 안 보여. 뼈밖에 안 보여. 카메라로 보면 이 살점이 있죠. 살점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근데 엑스레이를 보면 뼈밖에 안 보여. 뼈다귀밖에. 살이 안 보여. 근데 또 그걸로 보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세포밖에 안 보여요. 이런 형체가 안 보여요. 뼈도 안 보여요. 뼈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망견이라는 거예요. 망견.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불교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이때까지 나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것들이 실제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본다. 실제로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여태까지 해왔거든. 여태까지 해와 놓으니까
도저히 이게 안 뚫려.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뭐 거울에 비친 영상이야. 이 전부 거울에 비친 영상이야. 다 거울에 비친 영상인데 이 영상을 인연과 조건이 다른 중생이 오면 다 영상에 비친 영상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보여. 거울은 본래 그 자체라. 거울이 어떤 그게 아니죠. 모습이 아니죠. 허명한 상태, 어떤 성의 상태로 있는 거죠. 본성이니까. 그래서 불교 공부가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재밌기도 해. 그런데 사람들이 딱 자기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달라드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나와 내가 보고 있는 세상. 세상이 전부 거울에 비친 그림자라는 거지. 거울에 비친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들이 또 다른 사이클을 가진 중생이 보면, 천상 사람이 보면 지금 내가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본다. 천상 사람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지. 걔가 1만 헤르츠를 듣는데 우리는 800헤르츠밖에 못 듣거든요. 그럼 걔에게 있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소리죠. 똑같은 소리가 걔와 내가 듣는 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린 자외선 적외선을 못 봐요. 그죠? 그 적외선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거 쓰지요. 우리는 밤에 못 봐요. 그러나 그걸 적외선 안경을 쓰면 밤에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어변, 업식,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고 듣고 생각한다. 이것만 확실히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에 다 자기가 맞아 그거를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 공부가 일치월장하죠. 일치월장을 하죠. 그런데 그거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탐진치도 얘기를 했는데 이 탐이 왜 생기냐? 치 때문에 생겨요. 치 때문에. 나와 그 세상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탐이 생겨요. 또 진이 생겨요. 성냄이 생겨요. 자, 만약에 내가 없으면은 내가 뭐 당장 뭐 10분 후에 죽는다고 합시다. 말로 하면. 그러면 집이 무슨 소용, 가족이 무슨 소용, 뭐 재산이 무슨, 명예가 무슨 소용, 뭐가 소용이 있나요? 모습으로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 있겠죠. 나의 자식, 나의 가족, 이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재산이 그 다음 자손에게 물려줘. 그것도 내가 개입이 안 되면은 내가 멀쩡하니 내 새끼한테 주지 않고 그런 분도 있죠. 아니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기부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말하자면 내가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우선이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그 내라는 것이 없는 것이 무주상보시거든. 그 탐도 어디서 생기냐면은 나에서 생기는 것이. 나에서. 그러니까 나와 세상을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말하자면 그 모습, 허상, 헛것인 것으로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탐심이 생기고 성냄이 생겨요. 성내는 것도 뭐예요? 나하고 거슬리면 성을 내거든요.
내하고 안 거슬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기 미국 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나 성 하나도 안 나. 근데 내하고 딱 관련이 있으면 이익과 손해가 딱 관련이 있으면 거기서 성냄이 일어나고 탐진치가 일어나잖아요. 탐이 일어나잖아요. 탐욕이. 안 그러면은 강 건너 불구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굉장히 확실하게 하면 요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나는 전부 다 그림자구나. 이 전부 다 그림자구나. 전부 다 영상이구나. 내라는 것이 관객으로 안 있어. 관객으로 있을 수가 있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데 다 적용을 해도 내한테 적용을 안 하는 것이. 이 모습 공식을 내한테 적용을 안 해. 왜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귀로 듣는 것서부터 경계에서부터 자꾸 해서 오냐면 처음부터 나부터 하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내가 지금 아니고 밖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내라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쓰는 그러니까 내 몸과 내가 쓰는 마음 색, 수상, 행식이죠. 몸과 마음이니까 내 몸과 내가 쓰는 마음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전부 거울에 비친 그림자다, 영상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하면 속죄로 한다고 했죠. 속죄, 상식적인, 보통 우리의 그 상식적 세계,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진죄로 돌아온다. 모습 공식을 진죄로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허공으로, 이거 금방 읽었지? 허공으로서 여러분이 모습이 있나요? 이거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것은 그 청정 강령하고 공적 영지한 절대 평등성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말하는 이런 공간인 허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도 우리 배웠죠. 시간과 공간은 어떤 것입니까? 말하자면 한 물건이 모습이 있을 때는 시간, 모습이 사라져서 어떤 잠재적인 요소로 있을 때는 공간. 이렇게 얘기를 백봉 선생님 하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다른 실체가 있어서 시간이라는 실체가 있고 공간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시간, 모습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날 때까지를 공간.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하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지 별따로 있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었죠. 그래서 여기 얘기를 합니다. 몸뚱이는 가짜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나에게 돌아오게 해서 가장 우리가 깊이 이 몸뚱이는 하나의 의식으로 된 것이거든요. 의식으로 발현된 것인데 이 의식 무명이 워낙 깊어서 이 몸뚱이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뚱이는 가짜입니다. 몸은 상대성이고 시시로 변하고 성품도 없는 물건이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몸뚱이는 이건 나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자, 이현숙 도반님 그렇게 딱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목소. 변한다 것이다 몸소 응. 이렇게 해서 내려놓습니다. 응. 몸뚱이 가짜고 몸뚱이는 상대성이고 스스로 변하고 승품도 없는 물건이다. 그렇지. 그렇지. 앞에 뭐가 있죠? 내라는 게 있죠. 그렇다고 하는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변한다고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해야 이 내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야. 안 그러면은 그냥 퐁 빠져버려. 나 안다. 여기 퐁 빠져버려. 내 들었으니까 안다 생각이 딱 일어나지. 그러니까 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안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딱 내려놔야지. 그래야지 나에게로 다가가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도 모습이 없는데 부처님만 모습을 구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고 대단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진짜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을 자꾸만 모습이라고 봐요. 부처는,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경계를 보고 뭐라고 해도 전부 다 그거는 다 망상이에요. 다 망상이에요. 그럼 좀 무섭죠. 두려운 생각이 들죠. 다 망상이에요. 진짜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내 성품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다. 허공으로서의 나의 속에 있다. 진짜 부처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속에 있다. 그래서 자꾸만 모습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앉아서 앉아서 조금 마음이 가라앉으면 막 경계가 나타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고요하고 아주 평온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안이라고 해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경안이라고 하는데 이 경안은 공부하기 전의 단계예요. 그런 경안이 와야 공부가 되죠. 마음과 몸이 고요한 상태가 편안한 상태가 이제 일단은 와야 되죠. 마음이 막 어지럽고 막 몸도 막 어지러우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 경안의 상태는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는 초입이거든. 근데 그런 상태가 딱 오면 사람들이 어디에 생각하는가 봐. 내가 공부가 많이 됐다. 뭐 공부가 내가 잘 되려나 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그거 뭐다? 전부 경계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내가 있어요. 경안이 내가 없으면 경안이도 아니다 할 것도 없지. 그거는 내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건 내가 그냥 또아리를 딱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와도 변한다 것이다 해서 경안해서 그런 경안이 와야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앉았을 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경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앉아서 경계 지금도 앉으면 경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꾸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거 그림자로 가버리고 그림자로 보고 그림자로 보고 그러면은 그림자가 자꾸 사라지면 어떻게 돼? 거울이 그냥 싹 드러나는 것이지. 그림자가 막 꽉 있을 때는 그림자에 눈이 팔려서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 눈이 맨 몸과 마음이 그 그림자에 팔려서 그 영상에 팔려서 그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진짜 그간 사람들은 영상이 있으니까 거울이 있다. 이렇게 아는 거지. 그거는 더 이런 영상이 있으니까 바로 바탕을 바로 보는 것이죠. 나중 가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백공쌤 모습을 잘 굴리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영상에 팔려서 거울이 있는 동 없는 동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부가 진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습이 없는데 부처님만 모습 있는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정말로 깊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 어디에 계시냐? 내 성품 속에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 성품 속에 있다. 왜? 나는 진짜 나거든. 그래서 법이 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공이 둘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우리 불법이란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찾으러 자꾸 바깥으로 나가네. 부처를 찾으러 바깥으로 나갈 일이 아니고 부처를 찾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만 물어야 되는 건데 부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으니까. 내 성품 속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큰 도, 허공과 똑같은 도를 성취하려면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바탕이 되면 그 동안에 일어난 것은 묘용의 도리예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색신으로서의 여러분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공부를 하는 초입에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다 할 때도 몸뚱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 또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는 것도 누가 해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처음에 앉았을 때 딱 단전을 보고 있어. 단전을 그냥 단전만 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전만 보라는데, 이걸 그렇게 안 하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전만 보세요. 오늘 단전만 봐.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 이제 호흡을 해. 호흡을 하면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왜 호흡을 자꾸 시킬까요? 처음에 와서. 호흡을 해야 마음이 일단 가라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있는거려서 하늘의 달의 그림자가 똑바로 안 비쳐.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요. 마음이 한 곳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막 삼지사방으로 쫓아다니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딱 이렇게 있어. 근데 막 이 마음 생기고 저 마음 생기고 온갖 생각이 다 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봐? 거울에 비친 그림자로 봐. 그림자니까 그 그림자가 이 그림자 놔두든 저 그림자 놔두든 온갖 그림자 다 놔둬도 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질 것이거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런 상황이 계속 비치는 거야. 나의 마음의 상황이 그대로 거울에 계속 비치는 거와 똑같아. 내 마음이 들떠 있으면 들떠 있는 대로 비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 가라앉은 마음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마음이 들떠 있다고 또 싫어할 것도 없어. 왜?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거울에 있는 대로 비추거든. 있는 대로 비추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상관이 없이. 내하고 뭔 상관이 없고, 그게 내하고 상관이 없어. 왜냐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하는 거는 그 상황이 그대로 딱 이렇게 거울에 비치는 거죠. 마음 거울에 비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호흡을 하면 호흡이 잘 되고, 허공으로서의 나이라면 허공으로서의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조작을 한다? 잘 되려고 하고 어쩌려고 하고. 자,
김은숙 도반님 잘 되려고 하고 싫은 거는 버리려고 하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절대로 공부가 안 되지. 절대로 공부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비치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비치게 놔두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있는 대로 비치게 놔. 그냥 내가 거기서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자꾸 개입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런 이치를 알고 좌선을 하고 이런 이치를 알고 홍으로서의 나로 하면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